자, 갑니다. 자, 이것만. 자, 답 몇 번 되죠? 2번. 오케이. 자, 갈게. 자, 일단, 자, 행성 궤도 나와 있고, 시선 속도 변화 나와 있는데, 확인할게. 자, 시선 속도 값, 제로 값 쭉 다 있으면, 위쪽은 접근이야, 후퇴야? 후퇴. 아래쪽은? 접근. 마이너스 값은 접근이라고 그랬고, 위쪽은 이제 후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이 나타나는 거고, 일단 기억, 니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기억. 가에서 별빛의 파장 변화는 별의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무조건 속도지, 속도. 맞나? 원래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원래 도플러 효과식이 원래 이랬습니다. 도플러 효과 원래식이 이래. C분의 V. C가 뭐냐면, C는 광속, V는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람다 제로는 파장 원래값. 델타 람다는 파장 변화량. 됐습니까? 됐나? 나중에 이거, 다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은하할 때 좀 할 거야.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 자, 잠시만. 광속 변해 안 변해? 광속 30만 킬로미터 퍼센트 정해져 있죠? 그리고 람다 제는 원래 파장값 정해져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자, 밑에 값들은 정해져 있는 값이야. 맞지? 뭐냐면, 그러면 운동 속도가 뭘 결정한다? 파장 변화를 결정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파장 변화 생긴다. 그 말이지. 됐나? 운동을 해야지만이 파장 변화 생긴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거리가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 운동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운동 속도에. 자, 니은. 자, 나에서 시선 속도가 0일 때, 자,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은 어디죠?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은? 자, 지금 사이 각 거리라고 그랬는데 각 거리는 사이 각을 말한다 그랬다. 자, 한번 볼게. 자,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은 여기죠. 자, 별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우리 시선 방에 대해서 수직. 자, 또는 위쪽에 있을 때 오른쪽 가는. 이걸 말하는 거지. 지금 행성의 위치까지 다 표현했지만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가 가능할 건데 자, 지금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과 별이 어떻죠? 행성과 별이 아니 가까운데 시선 방향에 대해서 시선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 라인에 한 시선 방향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둘이 사이각이 있어 없어? 없지. 맞나? 그래서 이 경우는 일직선상에 자 행성과 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각 거리는 제로가 되는 거죠. 한 직선상에 다 있기 때문에. 참고로 사이각이 최대가 되려면 이런 경우죠. 사이각이 최대가 되려면 자 별이 이렇게 왼쪽 끝에 있을 때 그리고 행성이 오른쪽 끝에 있을 때 물론 반대인 경우도 되고 이때 사이각이 가장 크겠죠. 됐나? 사이각. 자 마지막 행성의 공전 주기는 약 4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전하면서 시선속도가 변할 거니까 이 그래프의 주기를 구하면 되지. 자 그러면 동일한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 지금 한 0.5에서 4.5 정도니까 4일. 맞는 말이죠? 답은 2번. 자, 수고했습니다. 자, 4번. 자, 4번 다음 몇 번 되죠? 몇 번? 5번. 자, 갑시다. 자, 지금 도플러 효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되어 있는데, 자, 행성은 A 방향으로 공전한다. 지금 별의 운동 방향이 나와 있잖아, 맞지? 원래 실제로 둘은 회전 방향은 똑같죠? 근데 일단 무게, 자, 공통 질량 중심이 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어쨌거나 지금 별이 현재 보면 자 돌고 있는 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어. 그럼 역시 행성 역시 시계 방향으로 돌 건데 자 별은 내려올 거니까 당연히 행성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A 방향이 될 것이고 자 현재 위치에서 별빛은 청색 편이. 자 지구, 관측자는 지금 지구에 있을 거니까 지금 아래쪽에 있잖아? 자 별이 접근하는 거야 후퇴하는 거야 지금? 접근 내려오고 있죠? 별이 접근하는 거니까 청색 편이가 되겠지. 맞고. 자, 같은 조건에서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별빛의 편의량이 커진다.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는 거였죠? 요소가 두 가지 있었잖아. 맞지? 뭐였냐면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또는 별의 공전 궤도가 작아지거나 공전 궤도 반경이. 맞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으니까. 참고로 이건 그 이야기였잖아. 내가 가방. 내가 그냥 볼펜 들고 있으면 봐봐. 이런 거 돌리면 쉽게 그냥 난 가만히 있고 그냥 돌릴 수 있잖아.
내가 별이고 이 볼펜이 행성이야. 난 그냥 가만히 있고 돌리기 쉽지. 근데 만약에 내가 가방을 돌린다면 가방에 책을 가득 넣어서 돌린다면 내가 몸이 휘청거리는 거지. 그 말은 별이 휘청거린단 말이잖아. 움직임이 생길 거니까 파장 변화가 생기겠죠? 자, 그래 답은 5번. 자, 5번. 이 5번 뭐야? 자, 별빛 도플 효과 나와 있고 행성 A에 있을 때 청색 편이가 관측된다. 행성이 A에 있을 때. 자, 행성과 별은 서로 순간순간 반대 움직임이죠? 자, 지금 봤을 때 이거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지금 A 같은 경우에 행성이 A 위치라면 행성은 우리한테 접근하겠지. 근데 도플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빛을 스스로 내고 있는 누구? 별. 별은 뭐합니까 지금? 멀어지는 거죠. 자, 별은 멀어질 거니까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되겠지. 편이가 일어나는 건 행성이 아니야. 별을 봐야 됩니다. 별. 자, 별빛의 파장 변화는 별까지 거리 상관이 없다? 없다. 뭐 여기서 결정된다? 에? 운동 속도. 그래, 운동 속도 성분 중에 시선 속도 성분이 되겠지. 우리 시선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후퇴하는지. 됐나?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편이량이 커진다. 별빛의 편이량은 결과적으로 운동 속도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 중에 시선 속도에 의해서. 그러면 운동 속도가 클수록 최대 시선 속도도 커지게 되는 거지. 자, 운동 속도 어떻게 커지는 거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공전궤도 반경이 작아질수록. 맞지? 이 두 가지가 결정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행성 질량 클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 커질 거니까 당연히 편이량, 속도 커지면 파장 변화량도 커지겠지. 됐죠? 자, 6번 가겠습니다. 별과 행성이 O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는 같다. 주기 같죠? 같지? 맞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지만 물론 그리고 있는 공전궤도 반경은 다르겠지. 되지? 그렇지만 같은 시간, 같은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행성이 A에서 B로 공전할 때 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값. 자, 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란 말은 접근이야, 후퇴야? 접근이죠. 자, 별이 접근하는지 봐야 되는 거야. 행성은 A에서 B로 간다. 행성은 우리한테 멀어지지? 행성은 멀어지지만 별은 순간순간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별은 뭐합니까?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별은 접근할 거니까 시선 속도 마이너스 맞는 말이지. 행성의 질량이 작을수록 별의 스펙트럼 편이량 파장 변하죠? 질량 커야 돼, 작아야 돼? 질량이 커야 공전 속도가 커지는 거지? 맞지? 그래서 공전 속도가 커질수록 파장 변화 커질 거니까 질량이 커야 될 것이다. 자, 어떤 외계행성 의한 중심별 시선 속도 변화. 자, 갑시다. 외계행성 공전 주기. 자, 행성의 공전 주기와 별의 공전 주기 어떻다? 같다고 그랬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A가 바로 별의 공전 주기를 말하는 거지? 맞지? A. 그래서 별과 행성의 공전 주기는 동일하니까 별의 공전 주기 A. A가 행성의 공전 주기도 된다. 행성의 공전궤도 장반경이 작을수록 B값이 커진다. 자, 장반경, 단반경. 실제로 돌고 있는 그 궤도가 원래 타원이기 때문에 장반경, 단반경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세부적으로 몰라도 돼. 그냥 반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경. 자, 반경. B값이 뭐죠? 뭐에서 결정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시선 속도 최대값이잖아, 맞지? 이거 람다 맥스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의 최대값은 결과적으로 공전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맞나? 움직이는 속도가 클수록 시선 속도도 크게 나타날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공전궤도 반경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장반경 그냥 반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반경이랬지만 타원궤도라서 장반경, 단반경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냥 반경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커지는 거 맞고. 자, C 지점일 때 행성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생각해봐. 행성이라 그랬어. 문제에서 별이라 묻는지 행성이라 묻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C. 자,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볼게. 여기 지구가 있고 지금 돌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걸 별이라고 할게. 별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야. 됐지? 자, C. 자, 왼쪽은 그러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하면 왼쪽은 후퇴하는 거지. 오른쪽은 접근하는 거죠. 맞나? 자, 그래프에서 위는 후퇴야, 접근이야?
그래프에서 위는 후퇴. 자, 그러면 스몰 ABC를 한번 붙여볼게. 자, 후퇴할 때 스몰 A 지점은 후퇴 속도가 가장 클 때지. 그러면 후퇴할 때 위의 그래프에서 최고봉을 이룬다. 그 말이잖아. 맞나? 자, 그리고 접근할 때 최고 속도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래쪽이 접근하는 건데 최고 속도, 최고봉, 아래쪽 여기가 C가 되겠지?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자 A와 C, 스몰 A와 스몰 C 사이를 스몰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스몰 A와 스몰 C 사이에 딱 중간 C가 바로 여기가 스몰 B가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별이 바로 여기 와 있을 때를 자 현재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여기가 D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C라고 했기 때문에 별이 D에 와 있을 때 행성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표시한 건 이거 별을 표시했다 그랬지? 가운데 이 궤도의 중심이 자, 공통질량 중심에 있겠지? 그러면 별이 B, 스몰 B 위치에 있을 때 반대편이라면 여기 와 있겠지? 좀 더 지구에 가까운 이 위치에. 됐나? 그러면 이때 행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울 때지.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 그랬잖아. 그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자,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답은 3번. 자, 8번. 자, 외계행성 중심별 시선 속도 변화.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일 때 행성은 지구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시선 속도 플러스란 말은 별은 어떻게 된단 말이야? 멀어진다. 반대로 행성은 접근하겠죠? 그래서 지구 쪽으로 움직인다고. 접근. 됐지? 이거 안 할게. 자, 시간이 5일일 때 행성 중심별을 가린다. 5일일 때. 자, 5일일 때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지? 지금 접근해서 후퇴로 바뀔 겁니다. 별이. 그러면 접근해서 후퇴로 바뀐다는 말은 접근해서 후퇴로. 자, 그러면 별은 여기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럼 행성은 어디 있죠? 반대편 여기 와 있는 거지? 이게 공통질량 중심이니까. 맞지?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이 가려 안 가려? 안 가리지. 행성이 반대편에 있는데. 됐나? 자, 외계행성 공동궤도면 시선 방향이 수직이다. 자, 수직이라면 여기 이렇게 돕니다. 이 말이잖아. 접근 및 후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약간만 기울더라도, 조금만 기울더라도 접근과 후퇴를 할 수가 있다. 됐지? 물론 나란할 때 가장 잘 일어나겠지. 자, 답은 1번. 자,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외계행성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현재 중심별이 있고 행성들이 있는데 질량과 공전궤도 반경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자, 가겠습니다. 자, 새 행성의 반지름과 지구, 반지름 지구가 같다 되어 있는데, 자, 기억. 중심별로부터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 자, 중심별로부터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림이 나와 있으면 공통질량 중심은 이 그림을 시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럼 이 시소라는 것은 균형 맞추는 그 위치가 될 거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가 이 위치라면 나 같은 경우에 중심별과 행성 봤을 때 나는 행성의 질량이 2배로 커졌잖아. 맞지? 그러면 균형 맞추려면 이 받침, 일단 중심별과 행성까지 거리는 1a로 동일한데 이 받침, 균형 잡을 수 있는 이 받침대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지만이 균형이 맞춰지겠지. 가에 비해서. 됐나?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통질량 중심 위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별은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된다. 그 말이지. 가보다 나는. 됐나? 자, 니은.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 최대 편의량. 자, 최대 편의량이란 말은 파장 변화량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어쨌거나 파장 변화는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고, 자, 속도 변화. 자, 참고로 속도 변화, 현재 결과적으로 속도는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게 될 거잖아. 왜냐하면 문제에서 나와 가를 비교해서 물었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행성의 질량 어떻게 됐죠? 2배로 커졌지? 자, 행성의 질량 커지면 속도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는 거였지? 그리고 공전궤도 반경은 줄어들 때 또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당장에 가와 나를 봤을 때 질량이 더 크게 변했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도 더 커지겠지? 됐고, 행성의 공전 주기는 나가 다보다 길다.
자, 나와 다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중심별 똑같지? 그리고 행성 질량도 똑같잖아.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공전궤도 반경이 커졌지? 길어지면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진다 그랬잖아. 맞지? 느려지니까 현재 큰 궤도를 도는데 또 천천히 움직여.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됐나? 그래서 공전 주기는 다가 더 길 겁니다. 됐지? 넘어갈게. 답은 2번. 자, 10번. 자, 행성 한 개씩 갖고 있는 두 항성. 자, 항성별을 말하는 거지. 자, 시간에 따른 시선 속도 변화. 자, 두 항성 모두 태양과 동일한 별로 가정했습니다. 뭐 질량이 같다 그 말이겠지. 자, 갈게. 두 항성의 시선 속도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회전 운동할 때 결과적으로 이 회전 운동이 지구에 어쩌거나 별이 지구에 접근하기도 하고 후퇴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맞는 말이고. 자, 행성의 공전 주기. 자, 행성의 공전 주기나 별의 공전 주기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별이 공전 한번 할 때, 자, 시선 속도도 그게 그 공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지. 접근 및 후퇴를 반복하게 될 거니까 이 시선 속도 변화 주기가 바로 별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가 같은 경우에 같은 봉우리 이 시점과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봉우리 지금 가나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거의 같다는 것 맞는 말이죠. 자, 행성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 쉽잖아. 참고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 내가 서가지고 볼펜을 돌릴 때 난 가만 서가지고 돌릴 수 있지만, 자, 가방에 책을 많이 넣고 내가 돌린다면 내 몸이 많이 휘청거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별이 있고 그 주변에 행성이 움직일 건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이 많이 휘청거리는 거지. 별이 많이 휘청거린다는 말은 동일한 시간 동안 많이 움직인다, 운동 속도가 크다는 거잖아. 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공전 속도는 커지는 거지. 그에 따라서 시선 속도의 변화 역시 커지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자, 휘청거리는 거 보게 되면 시선 속도 변화 폭을 보게 되면 가가 나보다 더 클 거니까 가의 별의 운동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지. 됐지? 그 말은 행성의 질량이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가 더 크다 맞는 말 되겠지. 답은 5번. 자, 11번. 이건 더 쉽습니다. 자, 중심별 A 둘레에 돌고 있는 행성의 모습 쭉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여기 보면 원래 람다라는 것은 파장이잖아, 맞지? 그래서 앞에 델타 쓴 것은 파장 변화량을 말하겠지? 여기서 맥스라 쓴 것은 가장 파장 변화 최대치를 말하겠지. 참고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시선 속도 가장 클 때가 언제였어? 시선 속도가 가장 클 때가? 온전하게 그 공전 속도가 모두 다 시선 속도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이 최대 파장 변화량 결과적 공전 속도에 비례하게 되겠지. 됐나? 파장 변화가 최대일 때가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고, 그때가 공전 속도와 일치할 때니까. 물론 이거는 우리 시선 방향이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를 말하는 거고. 되겠지?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맞지? 맞고, 행성 질량이 크면, 자, 질량이 크면 공전 속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서로 비례관계니까 이 람다면서 커진다는 말을 쓰는 거고, 행성이 기억이 있을 때 A의 스펙트럼. 자, 행성이 기억이 있단 말은, 자, 돌면 순간적으로 별은 반대편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럼 별은 지금 지구에 대해서 접근이야, 후퇴야? 접근. 접근하면 파장은 짧아진다. 짧아진다 말은 청색편이, 적색편이? 청색편이. 그래서 지금 청색편이 나타나는 것은 스몰 a가 되겠죠? 그렇지. 답은 3번. 자, 12번. 자, 외계 행성계 탐사, 그리고 스펙트럼 관측되어 있는데 이 스펙트럼을 관측했단 말은 파장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바로 도플러 효과를 말하는 거지.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나와 있는 게 람다라는 것이 파장인데 델타 람다니까 파장 변화량이지. 그 맥스라는 것은 최대치니까 최대 파장 변화량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참고로 최대 파장 변화량은 결과적으로 공전 속도에 비례하는 거죠. 됐지? 왜냐하면 최대 파장 변화량, 이 값은 최대 시선 속도 값에 비례하게 될 건데 최대 시선 속도가 바로 공전 속도니까.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거 아니지. 현재 보면 이거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죠.
자, A는 중심별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지금 A를 보게 되면 자, 가운데 있는 게 파장, 원래 파장인데 현재 A 같은 경우에는 청색적으로 흡수선 자체가 이동한 것이 바로 파장이 짧아진 청색편이죠. 자, 그러면 청색편이란 말은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거지. 접근. 틀렸지? 자,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파장 변화량 커질 것이다. 이 파장 변화량은 공전 속도에 비례할 것이다. 맞지? 그러면 별의 공전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행성의 질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공전 속도는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최대 파장 변화량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되겠지. 답은 2번. 자, 14번. 자, 외계 행성의 별 주위 공전하면서 밝기 변하는 것. 이거 바로 별의 식현상을 말하는 거지. 자, 문제 갑시다. 자, 기억.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A 값이 크다. A 값은 자, 가려가지고 별 밝기가 감소된 정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별 크기에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 제곱에 그렇지, 면적에 비례하는 값이었죠. 자, 그래서 반지름 클수록 A 값 크다. 맞겠죠? 맞습니다. 자, 니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 공전 궤도면의 수직일 때, 자, 수직이라면 우리 봤을 때, 여러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원을 그리면 돌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행성이 별을 가려 못 가려? 가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관측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건 현재 보면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니은 틀렸고. 자, 이 밝기 변화는 행성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우리가 아직 한 가지 안 배웠던 게 바로 이 행성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인데 이것과는 상관없지? 자, 이걸 뭐라 한다? 별의 식현상이라 지칭하지. 답은 1번 되겠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볼게. 어느 외계행성 별 주위 공전하는 모습 나와 있고 별의 겉보기 밝게 나와 있습니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의 공전 궤도 나란한 경우에 나의 현상 관측할 수 있다. 참고로 자, 공전 궤도면이 있으면 이 공전 궤도면이 내 시선과 나란하다. 이 경우에 식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나란하다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자, 니은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 파장이 가장 길게 관측된다. 자, 봐봐.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가 그림에서 행성이 왼쪽에 있을 때는 행성이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행성이. 행성은 접근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방향이 지금 지구 위치가 될 거잖아. 그래서 행성은 지금 돌아서 여러분들 접근하고 있을 겁니다. 맞지? 그러면 별은 어떻게 될까? 별은 봐봐. 원래 행성과 별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지만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반대라 그랬지. 그러면 행성이 접근하고 있단 말은 별은 멀어지고 있는 거죠. 맞나? 자,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다시 행성은 여러분한테 멀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별은 접근하고 있다 그 말이지. 됐지? 자, 별은 접근할 겁니다. 자, 근데 뭐라 했냐면 지금 겉보기 밝기가 최소란 말은 별이 있고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행성이 별의 일부를 가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행성 자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별은 어떻게 되죠? 별은? 별의 순간적 움직임은 왼쪽으로 가고 있겠지? 맞나? 어쨌거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별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지? 왼쪽인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파장 변화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자, 봐. 그러면 원래 파장과 비슷한 값이야. 근데 만약에 후퇴하면 파장 어떻게 되죠? 길어지고 접근하면 짧아지는 거지. 지금 이것은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파장 변화 거의 없는데 중간 정도의 값을 가지겠지. 가장 길려면 별이 후퇴해야 되고 가장 짧으려면 접근해야 되고. 됐나?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가장 길게 관측된다, 후퇴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말이 안 맞는 거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행성의 반지름이 2배일 때, 자, A는 2배. A라는 것은 행성이 가려가지고 별의 밝기 양, 변화 양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길이가 아니라 뭐에?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성 반지름 2배가 됐다면 행성의 단면적은 몇 배? 4배가 되는 거죠? 파이 r 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2배가 아니라 4배다. 어쨌거나 지름이 커지면 밝기 감소 정도는 더 커진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양을 묻는다면 제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됐지? 이 답은 1번. 자, 17번. 공전 궤도면이 관측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경우 지금 그래서 식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표는 태양과 표면 온도, 질량, 반지름이 같은 별 주위 공전하는 새 행성 가나다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전 궤도 장반경은 0.39AU. 참고로 이게 공전 궤도 장반경 나와 있는데 원래 실제로 공전 궤도는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타원 중에 가장 긴 반경을 장반경, 가장 짧은 걸 단반경이라고 그래요. 그냥 크게 우리한테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반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지름이라 생각하면 돼. 자, 문제 갈게. 자, A는 식현상에 의해 별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맞습니까? 이만큼 어두워졌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식현상에 의해서 밝기 감소 정도를 말하는 거고. 자, 시간 t는 가가 다보다 짧다. 자, 이 t가 뭐였습니까? t가? 지나가는 것. 참고로 이거지.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별이 있는데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머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꼬리까지 나오는 것. 이 전체 횡단 시간을 말하는 거지. 맞나? 그럼 생각해봐. 속도가 만약 똑같다면 작은 애가 머리가 들어가서 나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아니면 큰 애가 머리가 들어가서 꼬리까지 나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속도가 똑같다면. 작은 애가 더 빨리 나오겠죠? 큰 애는 현재 그놈의 지름만큼 더 지나가야 되잖아. 됐나? 자, 그리고 만약에 같은 크기라면, 만약에 지름이 같다면 속도가 빠를 때 시간이 더 짧게 걸리겠죠? 맞아? 자, 그럼 두 개랑 비교해 봅시다. 자, 머리가 들어가서 꼬리가 나오는 시간이 될 건데 가와 다를 비교해 보면 반지름이 어때? 거의 비슷하죠? 물론 가가 더 작습니다. 맞지? 가가 더 작아. 만약 속도가 같다면 가가 작으니까 시간이 더 짧게 걸리겠지. 작으니까. 됐나? 그런데 자, 공전궤도 반경과 봐봐. 참고로 여러분들 같은 행성계 내에서 공전궤도 반경이 커질수록 공전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같은 행성계 내에서.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라면 공전궤도 반경이 커질수록 그 태양으로부터 멀수록 속도가 빨라 느려? 느리다 그랬죠? 맞나? 이거는 지금 하나의 별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들을 표현한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봤을 때 가와 다 중에 누가 더 멀리 있습니까? 다가 더 멀리 있죠? 그럼 다가 더 빠르단 말이야? 느리단 말이야? 느리단 말이지. 그리고 얘가 느린데 봐봐. 느린데 움직이는 속도도 느린데 돌고 있는 트랙도 크죠? 맞아?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많이 걸려. 그래서 지금 공전 주기가 한 4배 정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 됩니까? 속도로 느린데 현재 트랙도 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지. 됐나? 자, 어쨌거나 크기를 비슷하게 보더라도 속도가 누가 더 빨라? 가가 더 빨라. 심지어 자세히 보게 되면 가가 크기까지 작아. 됐나요? 그러면 별 앞을 머리가 들어가서 지나가 나오는 꼬리까지 나오는 시간. 작은데 크기도 작은데 속도까지 빨라. 그럼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리겠지. 됩니까? 그래서 가가 현재 다보다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 그 말이지. 됐죠?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공전 주기는 길어진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공전 주기 길어진다. 자, 이거는 뭐냐면 원래 봐봐. 원래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공전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진다 그랬지?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다른 거야. 이거 다른 거야. 자, 뭐냐면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이거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은데 별하고 행성이 있을 거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 다 조건 다 똑같은데 이 행성의 질량 높이는 거야. 이랬을 때 어떻게 변하냐 그 말하는 거야. 됐나?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야. 지금 가나다라는 행성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가나다라는 행성이 있을 건데 이거 질량 서로 다르잖아. 맞나? 이 체계에서 이 내에서 현재 이들이 질량 분포 이런 애들인데 이때 이걸 묻는 거야. 가나다 중에 질량 가장 큰 애가 누구지? 나. 질량 가장 작은 애가? 가. 이런 걸 묻는 거야. 질량 큰 애가 빠른 자, 질량 작은 애가 빠르냐, 현재 이걸 묻고 있는 거지.
됐나? 이미 벌써 딱 굳어져 있는 이 상태라면 현재 어떤 우리가 말하는 행성 질량 클수록 빨라진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이 행성 자체 질량을 높였을 때 어떻게 변하네 이 말이야. 됩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우리 지구하고 목성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지? 목성 더 크죠? 300배 이상 큽니다. 크지? 누가 더 빠르지? 지구 더 빠르지? 맞나?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질량을 지금 이 위치에서 질량을 높이면 지구의 공속도가 빨라진다 이 말이야. 됩니까? 두 개는 별개라는 거야. 되겠지? 이해돼? 별개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행성 질량 클수록 행성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요거는 지금 나와 있는 가나다를 비교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질량 오히려 클수록 빠른 거 그런 건 아니죠? 이거하고 무관하지? 현재 초기 상태에 그대로 됐다면 이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어떤 하나의 행성이 그놈의 질량을 높이면 이 행성의 속도가 달라진다. 그 말이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됩니까? 자, 그림 중심별 겉보기 밝기 변화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A 구간이 길어진다. 자, A 구간은 뭐였죠? A 구간은 별이 있으면 행성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진입하는 시간이었지. 맞지? 자,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이 클수록 시간이 어때? 속도가 만약 똑같다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 행성의 지름만큼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 행성의 지름만큼 진입한 시간이니까 현재 클수록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중심별의 스펙트럼 편이량 B 구간에서 가장 크다. 자, B 구간은 뭡니까? 앞을 가리면서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행성도 수직 방향으로 우리 시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움직이고 별 역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근데 편이량이란 말은 파장 변화량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파장 변화 있어 없어? 없지. 됐나? 그걸 말하는 거야. 편이량은 다시 말하지만 파장 변화량입니다. 자, C의 크기. 이거 행성이 가려서 빛이 감소되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지. 밝기 감소 정도. 그러면 행성이 지름이 클수록 당연히 많이 가리게 될 거니까 이건 클 수밖에 없지. 서로 비례관계. 됐죠? 답은 2번 됩니다. 자, 어떤 별 주변 공전하는 두 행성. 자, 하나의 별이고 그 별이 거느리고 있는 두 개의 행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가볼게. 자,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반지름. 반지름을 뭘 보면 됩니까? 밝기 감소 정도를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밝기가 감소했냐? 크기가 클수록 많이 감소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지? 자, 공전궤도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공전궤도 반지름. 이거는 지금 봐봐. 같은 별에 대해서 같은 별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행성이잖아? 자, 바깥으로 갈수록 공전속도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지는 거지. 자, 참고로 이 전체 밝기가 변하는 이 시간은 이거잖아. 별이 있으면 행성이 딱 진입했다가 빠져나오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될까? 지나가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빠르겠지? 됐나?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크기가 누가 더 큽니까? 가와 나중에. 가가 더 크지? 가가 더 커. 가 봐봐. 덩치 큰 놈이 별 앞을 가로질러 갈 거잖아, 맞지? 덩치 큰 놈이 봐. 자기 몸 들어갔다가 꼬리까지 나올 거야. 덩치 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길어 짧아? 짧아. 그 말은 엄청 빠르다 그 말이잖아. 그걸 보는 거지. 되겠지? 자, 그래서 공전궤도 반경이 커질수록 공전속도가 느려질 거니까 지금 가, 나, 행성이 별을 통과할 시간을 보게 되면 나가 많이 걸렸다는 말은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느리다 그 말이지. 좀 더 바깥쪽에 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래서 공전궤도 반경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에서 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울 때 스펙트럼상 별빛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지? 뭐 한 겁니까? 바로 앞에 와서 가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움직임은 우리 시선 방향도 무슨 운동? 거의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지? 파장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가장 파장 변화가 적다. 됐죠? 네, 답은 1번. 자, 21번 보게 되면 가는 식현상, 나는
도플 효과가 될 건데, 자, 갑시다. 자, 가에서 외계행성 반지름이 작을수록 외계행성 탐사 유리하다. 식현상이 잘 일어나야 밝기 변화가 커야 잘 관측되는 거잖아? 그러면 밝기 변화가 크려면 행성이 커야 돼, 작아야 돼? 행성이 커서 많이 가려야 되겠지. 그게 밝기 변화 심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반대로 말했죠? 커야 유리하다. 자, 나에서 별의 질량분의 행성의 질량 값이 클수록 탐사 유리하다.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겠지? 내가 지금 이 펜을 돌리는 것과 내가 가방에 책을 가득 넣고 돌리는 것. 나하고 얼마 질량 차이가 안 나요. 내가 많이 휘청거리겠지. 이런 말 했지? 자, 그러면 이 값이 클수록 별은 많이 휘청거리겠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맞지? 자, 가나 모두 외계행성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이 수직이다. 자, 수직이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지. 수직으로 돌고 있으면 식현상도 안 일어나고, 자, 수직이면 나한테 접근이 후퇴 안 하잖아. 맞지? 도플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배경별 A 앞에 B가 있다. 이동하면서 밝기 변화 나타나고 있는데, 자, 갑시다. 기억. A 밝기 변화는 B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 맞습니까? 맞죠? 어쨌거나 중력 렌즈 현상 총칭해서 하는 말이지. 맞지? 자, 니은. 나에서 스몰 a는 라지 A와 B가 시선 방향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이다. 자, 지금 나일 때 A는 가장 밝을 때죠? 일직선일 때 맞습니까? 맞지? 그래서 자, 한 점면 중력 렌즈처럼 효과를 발휘해서 빛이 많이 모여서 밝은 거지? 맞고. 자, 디귿. B의 행성이 없다면 나에서 스몰 b 툭 튀어나오는 것 이런 거 없겠지? 맞나? 이거는 바로 행성에 의한 거죠? 맞겠지? 그래서 B 대칭 나타나는 건 바로 행성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넘어갈게.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 나타낸 건데 P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해 X항성계에 속한 외계행성 탐사 나와 있는데 참고로 모든 별은 뭐 한다고? 모든 별은 다 움직이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X나 P나 다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X를 어떻게 했지? 고정시켜 놓은 거지? 상대적인 움직임에서 X를 그냥 고정시킨 거야. 실제 둘 다 움직이지만. 됐나? 그러면 앞에 별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뒤에 있는 별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상에서. 현재 누굴 고정시키든 상관없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들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가 가장 중력 렌즈에서 클 거니까 가장 밝게 관측된다는 거지. 그 밝기는 가까운 별이야? 멀리 있는 별이야? 멀리 있는 별이죠? 됐나? 자, 문제 가볼게. 자, 식현상을 이용한 것 아니지.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다. 자, P별의 밝기는 A보다 B 위치. 참고로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가장 밝은 거지? 그래서 B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밝을 겁니다. 자, X행성계의 행성 때문에 P별 밝기가 불규칙하게 변한다. 참고로 만약에 X에 행성이 없다면 A, B, C로 감에 따라서 지금 P별의 밝기 변화가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그런데 만약 X에서 가까이 있는 별에서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중간중간에 튀는 곳들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추가적으로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맞지? 그때 비대칭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이란 말을 쓴 거지. 됐나? 자, 답은 4번. 자, 26번. 자, 미세중력 효과, 미세중력 현상을 말하는데, 자, 갑시다. 자, 외계행성의 탐사 방법. 자, 갑시다. 자, 가는 미세중력 렌즈 효과. 맞는 말이죠? 맞지? 자, 어쨌든 가나 나나 다 미세중력 렌즈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별에 의한 거나 또는 행성에 의한 거나, 자, 미세한 어떤 천체들에 의한 아주 작은, 현재 미세한 중력 렌즈 효과를 말하는 거지. 자, 갈게. 니은. 자, 나는 외계행성에 의해서 추가된 효과이다. 행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행성에 의한 중력 효과가 발생을 해서 현재 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행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별의 광도가, 밝기가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만 만약에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진다면 이 행성의 미세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자, 그 멀리 있는 별의 광도 변화가, 밝기 변화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현재 나처럼 이렇게 갑자기 밝아지는 것은 바로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자,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건데, 자, 외계 행성의 공전에 의한, 자,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돼 있는데, 봐봐. 지금 보면 앞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진 경우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진 경우에 이 행성에 의해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나처럼 갑자기 밝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별들은 다 움직인다 그랬지? 둘 다 움직일 건데 그냥 저 멀리 있는 별 또는 가까이 있는 별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한 놈만 움직이게 만들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자료에서는 멀리 있는 별은 고정시켜 놓고 가까이 있는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것, 이 상대적인 움직임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봐. 지금 가까이 있는 별은 오른쪽 가고 있어. 행성이 주기적으로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에 온다 하더라도 이미 별은 계속 오른쪽 가버리는 거지. 다시 행성이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에 오더라도 가까이 있는 별 자체가 계속 오른쪽 가버리기 때문에, 자, 멀리 있는 별과 가까이 있는 별이 일직선상에 놓일 이런 시점이 안 생기잖아. 다시 동시에 보이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 있는 별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성이 주기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일은 없다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들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그림에서는 상대적인 움직임으로서 가까이 있는 빨간색이 별의 움직임만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 이동해서 간다는 것,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7번. 자, 가원의 앞쪽 별 지나갈 때 뒤쪽 별의 밝기, 자, 미세 중력 렌즈 효과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용한 행성 탐사, 맞는 말이죠? 맞고. 자, 행성에 의해 뒤쪽 별의 밝기가 감소한다. 자, 참고로 행성의 뒤쪽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빛이 꺾여서 더 들어오기 때문에 행성에 의해서 원래 그 밝기보다 더 갑자기 밝아지는 걸 말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전면 나 그림에서 뾰족하게 올라온 이게 행성의 효과지. 그래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조금 더 증가하는 거지. 자, 디귿. 자, 두 별이 천구상에서 가장 가까울 때 뒤쪽 별은 가장 밝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봐봐. 천구가 뭐냐면, 봐, 하늘의 구잖아?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밤 하늘을 보게 되면, 자, 몇 차원으로 보이죠? 밤 하늘을 보면? 몇 차원으로 보입니까? 2차원이지. 자,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 별들이 봐.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별도 있고, 멀리 있는 별도 있어. 자, 그런데, 자, 내가 딱 봤을 때, 저 별은 가까이 있어. 저 별은 멀리 있어. 이게 안 느껴지잖아? 그냥 하늘은 한 면에 별들이 밝은 별도 있고, 어두운 별도 있고, 그냥 별들이 박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볼 때 2차원으로 보이는데 지구는 둥글잖아? 그럼 지구 있는 사람이 삥 둘러서 하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하늘 역시 공 모양이 된다는 거지. 이걸 천구라 그럽니다. 이 가상적인 구야. 자, 그러면 자, 봐. 지금 가까이 있는 별도 있고 멀리 있는 별도 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게 내 시선 방향의 일직선이 되었을 때 중력 렌즈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내 시선 방향이 돼서 이 두 개가 겹쳐 보일 건데, 자, 내 시선 방향이 돼서 이들이 어쨌거나 가까울 때 중력 렌즈 효과가 클 수밖에 없겠지. 멀리 있는 별빛이 나한테 올 때 가까이 있는 별을 주변을 통과할 때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할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겹쳐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거는 천구라는 2차원적 면상에서 볼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천구상에 가장 가까울 때, 그러면 내 시선 방향에 대해서 거의 같은 방향에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멀리 있는 별의 빛이 저 오는 동안에 가까이 있는 별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한다. 되겠지? 자, 그래서 뒤쪽 별은 가장 밝다란 말 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지. 실제로는 가장 중력 렌즈 효과가 크려면 이것들이 완전하게 일직선상에 놓을 때가 가장 크잖아? 근데 가장 일직선에 놓였단 말은 내가 겹쳐 보일 거니까 이 두 개 점이 하나로 보이겠지? 그럼 공간적으로는 이제 딱 붙어 있는 상태. 거리가 가장 짧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 자, 28번. 자, 미세 중력 렌즈 효과. 자, 가겠습니다. 자, T2일 때 식현상에 의해서 지구에서 관측한 별 S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자, 참고로 가까이 있는 별이 A, 그리고 멀리 있는 별이 S죠? 참고로 이들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 중력 렌즈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S 때 가장 밝기가, T2일 때 가장 밝기가 밝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식현상 발생하겠지만 이거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뒤쪽 별이 미세 중력, 자,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빛이 많이 오게 될 거니까. 자, 갈게. 자, 니은. 별 A 행성이 많을수록 나의 밝기 변화는 더 불규칙이다. 지금 행성 하나에 의해서 또는 행성이 빠르게 공전하면 지금 나 그래프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 이건 행성에 의한 거잖아? 이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성 하나에 의해서도 자, 이 별이 지나가는 동안 행성이 빨리 공전한다면 이놈에 의해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가 발생해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밝기 변화가 생기겠지? 근데 행성이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된다면 각각이 또 영향을 미칠 거니까 훨씬 더 짧은 시간 주기로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생기겠지? 근데 행성들의 공전 중이 다 다르잖아. 또 위치 관계도 끊임없이 변할 거고. 그럼 훨씬 더 불규칙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비대칭적, 불규칙적 맞습니다. 자, 나의 별 S 밝기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참고로 다시 말하자면 별 A는 지금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계속 쭉 가는 거지. 그러면 이들이 다시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이런 현상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틀렸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31번. 자, 이거 답이 좀 수정됐었지? 아, 다른 문제구나. 일단 31번 가겠습니다. 갈게. 자, 가와나 어느 외계 행성 중심별 시순속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 밝기도 같이 나와 있고. 자, 가에서 T1일 때 나에서 겉보기 밝기는 최소이다. 자, T1일 때는 볼게. 자, 그러면 이 궤도가 별의 궤도라고 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 자, 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지. 멀어졌다가 가까워질 거야. 자, 후퇴, 왼쪽은 후퇴, 그래서 오른쪽은 접근이 되겠죠. 참고로, 자, T1일 때는 가장 접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때를 말하는 거고, 어쨌거나 그래프상에서 아래쪽은 접근, 위쪽은 후퇴가 되겠지. 자, 그러면 한창 접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 자, T1일 때 가장 접근 속도가 빠를 때지. 그래서 지금 별의 위치, 지금 접근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위치가 바로 T1의 위치가 되는 거지. 한창 접근 속도가 가장 클 때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겉보기 밝기가 최소란 말은 자, 행성에 의해서 별이 가려지는 거잖아. 자, 근데 가운데 있는 점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자, 행성의 위치는 별의 반대편에 있는 거지. 이 노란색이 바로 행성의 위치지. 그래서 T1일 때 자,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 별의 위치,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노란색이 행성의 위치. 자, 이 행성은 별을 가리지 않잖아. 그럼 이 밝기가 최소란 말은 틀렸지. 온전하게 별의 밝기를 관측되겠지. 자, 틀렸고. 자, 니은 가에서 지구로부터 중심별까지 거리는 T2일 때, T3일 때 가깝다. 돼 있는데, 갈게. 자, 그러면, 자, 이때가 T2죠. T2. 왜냐하면 T2라는 것은 접근이 후퇴로 바뀌는 시점이잖아. 그래서 접근에서 후퇴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노란색 점으로 표시한 T2의 위치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T3는, 자, 후퇴 속도가 가장 클 때를 말하는 거지. 가장 후퇴가 잘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여기가 T3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별이 T2일 때와 T3가 있다면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T3일 때가 멀지? T2일 때가 가깝지? 자, 그래서 T2일 때, 현재 보면 T3일 때보다 가깝다. 맞는 말 되겠죠? 자, 스몰 T4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이거 별이 아니라 행성을 말했습니다. 일단 T4일 때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볼게. 참고로 자, 지금 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스몰 t1과 t5 이게 바로 이때 가장 밝기가 어두울 때잖아. 이때 뭐냐면 바로 별 앞에 행성이 오면서 별을 가리는 시점이지. 그래서 행성의 위치를 표시하자면 바로 t1, 스몰 t1과 t5는 바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울 때인 이 위치가 되는 거지. 노란색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 자, 근데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는 T3가 되겠죠? 가장 위쪽에 있을 때. 왜냐하면 T3일 때가 현재 보면 T1과 T5의 딱 가운데 시점으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시점이 될 거니까. 자, 됐지? 자, 그러면 T1일 때, T3일 때 이 사이는 행성이 후퇴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T3부터 T5까지는 접근하고 있는 시점이지. 행성이.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T4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아니지. T4일 때는 한창 접근하고 있는 시점이지. 굳이 위치를 표시하자면 바로 이 위치가 바로 T4가 되겠지. 어쨌거나 접근하는 시점이니까 멀어지고 있다는 말은 틀렸지. 답은 2번. 많구나. 자, 32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답이 우리 수정됐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갑시다. 자,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억이다. 자, 참고로 행성과 별의 공전 방향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에 보면 한 시점에서의 별의 움직이는 방향과 행성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를 했고, 자, 갈게. 지금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행성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됐지?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니은이 되겠죠? 그리고 한 시점에서의 움직이는 방향이 또 반대라 그랬지? 그래서 별이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행성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파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 자,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A가 커진다. 자, A라는 것은 자, 최대 시선 속도 값을 말하는 거지. 참고로 시선 속도의 최대 값이 바로 별의 공전 속도와 같은 거잖아. 이렇게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별의 공전 속도는 커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별의 공전 속도가 시선 속도의 최대 값이다. 두 개는 같은 거지. 그러면 이 A 값이 크려면 별의 공전 속도가 크면 되는 거지. 자, 다시 말하지만 별의 공전 속도가 커지려면 행성의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 별과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줄어들거나 되겠지? 자, 그러면 행성 질량이 클수록 A가 커진다. 맞는 말 되겠지? 자, 디귿. 자, 행성이 A 위치할 때 나에서 T3에서 T4, T3에서 T4에 해당한다. 자, 갑시다. 자, 지금 시선 속도의 변화는 별이지. 지금 별은 움직이는 방향 봤을 때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일단 오른쪽에 있을 때 후퇴하는 거잖아. 왼쪽에 있을 때는 접근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있을 때 후퇴할 건데 후퇴하는 게 시선 속도 변화에서 플러스 값이죠. 자, 지금 T3에서 T5까지 후퇴입니다. 자, 갑시다. 자, 그럼 이 초록색이 뭐냐면 후퇴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시선 방향에 대해서 후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 후퇴 속도가 가장 클 때 바로 T4를 말하는 거지. T4. 자, 그러면 지금 자, 행성이 A 위치에 있을 때 지금 별이 지금 이 위치에 나와 있는데 이때는 후퇴 속도 가장 큰 시기, 이 초록색 지점을 지나고 난 뒤지. 그리고 아직도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T4를 지나고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4와 T5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T3, T4가 아니라 T4, T5가 해당되겠지. 답은 2번 되죠. 자, 보기 설명 중 외계 행성 탐사하는 방법. 자, 행성에 의해 중심별 떨림 현상, 이걸 뭐죠? 이거 도플 효과를 말하는 거지. 떨림이란 것은 어쨌거나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이 있단 말은 속도를 가진단 말은 파장면이 생기는 거잖아. 자, 행성이 중심별을 지나는 순간 나타나는 밝기 변화. 요거 식현상 말하죠. 자, 천체 중력에 의해 뒤쪽 천체의 빛 미세하게 굴절하는 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맞고. 자, 근데 리얼 우주 배경 복사 차이. 참고로 복사란 게 뭐지? 복사는 빛을 말하잖아, 맞지? 초기에 자, 잠깐만. 초기에는 우리 빅뱅 이야기할 때 나중에 배울 거야. 이거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우주 배경 복사 처음 들어보지? 1학년 들어봤나? 자, 우주 배경 복사 뭐냐면 이런 거였지. 원래 빅뱅 일어날 때 공간이 좁다 보니까 밀도가 아주 크다 보니까 입자들이 중앙에 다 모여 있어.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빛이 빠져나올 수 없었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핵이나 현재 이런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팽창을 하면 공간이 듬성듬성해지겠지? 그러면서 빛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지.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 온도가 얼마쯤 되죠? 우주의 온도가? 참고로 봐봐. 잠깐만. 우주 배경 복사란 말은 빛을 내는 거잖아? 그러면 그 빛을 내는 대상이 있겠지. 근데 이 우주라는 공간 전체에서 그 빛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이놈 역시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겠지? 이게 바로 우주의 온도를 말하는 거지. 현재 2.7K야. 2.7K. 0K면 얼마였죠? 0K면 마이너스 273도씨였지? 그럼 2.7K라면 우주 공간이 거의 영하 270도 그 정도라 이 말이지. 됐나?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거하고는 상관없잖아, 맞지? 제가 빅뱅 이론과 뒤에 가서 한번 할 겁니다. 자, 35번. 자, 갑니다. 그리고 답은 3번인데. 자,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한 내용. 자, 행성 거느린 중심별 이동 경로가 천구상에서 직선이다. 자, 행성을 거느린 중심별의 이동 경로. 자, 아까 천구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은 2차원으로 보이고,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에서 삥 둘러서 보게 되면
보이는 하늘 역시 하나의 구가 된다, 공이 된다. 그 공을 천구라고 한다. 자, 근데 생각해봐. 자, 행성을 거느린 별 역시 공통 질량 중심이 돼서 별도 회전 운동을 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 공전 궤도면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자, 실제로는 타원이지만 거의 원운동으로 보이겠지? 자, 실제로는 타원이지만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일단 원이라고 할게. 자, 공전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자, 별의 공전궤도는 원으로 보이겠지? 근데 이게 약간만 기울어져 있어도 타원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완전 누워 있으면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하면,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접근하거나 후퇴하거나 이렇게 보일 거야. 근데 자, 별빛이 별이란 점이 여러분한테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것, 이거 느껴집니까? 물론 도플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 이 별이 여러분 시선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회전 운동할 때, 접근 및 후퇴할 때, 접근이다 후퇴다,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그냥 관측만 해서는 보이진 않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되겠나?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의 이동 경로는 자, 공전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원운동으로 보일 거고, 실제는 타원 운동이겠지만 원운동으로 보일 거고, 이게 약간 기울어 있으면 타원으로 보일 거고, 완전 누워 있으면 별이 실제로는 회전 운동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직선으로 보인다. 그 말이지. 됐지? 자, 그래서 청구상에서 직선이다. 꼭 직선인 것은 아니지. 원도 있고 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갈게. 행성 질량 작을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다. 아니지. 자, 이 시선 속도 변화는 별의 공전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공전 속도는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자, 3번. 식현상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 탐사할 때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봐봐. 식현상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공전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해. 자, 이 행성이 돌아가지고 별을 가렸을 때 식현상 발생할 거야. 만약에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지면 공전 속도는 느려진다 그랬지? 자, 그러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서 주기가 아주 길어.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바퀴씩 돈다 치자. 그러면 올해 식현상이 발생했어. 그러면 다음 식현상이 발생하려면 100년 뒤지. 여러분 살아있겠어?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관측을 할 수 있겠어? 물론 자료들은 계속 남겠지만 확인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식현상이 발생한다면 바로바로 확인이 좀 빨리 단시간 내에 쉽게 될 거잖아. 되겠지?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작을수록 공전 속도는 빠를 거니까, 공전 주기는 짧을 거니까 훨씬 더 그 현상을 확인하기가 쉬울 것이다. 자, 4번. 자, 식현상 이용해서 외계 행성 탐사할 때 행성 반지름이 작을수록, 아니지, 반지름이 클수록 면적이 넓어지면서 많이 가릴 거니까 빛의 밝기 변화, 별 밝기 변화가 심할 거니까 더 관측하기가, 확인하기가 쉽겠죠? 자, 5번. 중력 렌즈로 작용하는 중심별과 행성 질량이 작을수록 배경별의 밝기는 더 많이 증가한다. 아니지. 질량이 클수록 굴절이 많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밝기 변화가 더 커지게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이 되겠지. 역시 반대로 말한 거지. 답은 3번. 자, 문제 갑시다. 여기서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이 나오는데, 지구형이란 말은 지구와 유사한 애들, 우리 태양계 내에서. 목성형은 목성과 유사한 애들, 그 묶음을 말합니다. 그럼 지구와 유사한 애들은 뭐뭐 있지? 수성, 금성, 지구랑 화성까지. 목토천해가 바로 목성형이야. 됐나? 참고로 목성형들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큰데 실제로는 밀도는 낮습니다. 주 성분 자체가 수소와 헬륨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덩치를 말하는 거야. 지구형은 작은 애들, 목성은 큰 애들. 됐지? 자, 외계행성 갖는 별, 태양보다 무거운 별보다 가벼운 별이 많다. 자, 그러면 지금 질량 봐봐. 태양을 1이라 뒀기 때문에 지금 숫자를 보게 되면 왼쪽이 많습니까? 오른쪽이 많습니까? 왼쪽이 많기 때문에 질량 작은 애들 많다. 그 말이지? 그렇지? 자, 그리고 외계행성 질량 지구형, 목성형 돼 있는데, 참고로 지구가 1인데 행성의 질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많아, 왼쪽이 많아? 오른쪽이 많기 때문에 질량 큰 애들이 많다. 그 말이지. 그래서 목성형이 많다. 그 말입니다. 됐지?
자, 외계행성 궤도 긴 반지름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 행성. 자, 참고로 아까 수금지화까지가 지구형, 목토천해가 목성형. 그 말은 목성형들이 더 바깥에 있다 그 말이죠. 공전궤도 반지름 더 크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러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나온 게 바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10의 제로가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지구를 기준 삼았을 때 이 점들은 위에 많아 아래가 많아? 아래가 더 많다는 거지. 그 말은 궤도 반지름이 작은 애들이 많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지구형 가깝다 그 말입니다. 자, 외계행성 질량 궤도 반지름 나타낸 건데 외계행성들은 대부분 지구형 행성이다. 참고로 지금 목성을 1이라 뒀기 때문에 아까 지난번에 우리 지구는 목성이 한 3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거야. 대부분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애들이잖아. 자, 목성과 질량이 같은 외계행성들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다. 목성과 질량 같은 것. 자, 그러면 질량이 1인 것. 자, 봤을 때 중심별로부터 거리, 이 말은 공전궤도 반지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딱 한 곳에 다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범위 자체는 넓게 돼 있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이 말이 맞지 않다 그 말이죠. 자, 목성보다 질량이 큰 외계행성들 궤도 긴 반지름은 다양하다. 질량 큰 애들,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 보게 되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다양하죠? 어쨌거나 가로의 범위 자체가 넓게 돼 있잖아. 그래서 다양한 것 맞는 말이지. 답은 2번.